오늘 눈부신 하루를 위하여 구본영 씨 책 중에 놀지 않으면 창조할 수 없다는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테러를 보며 전 세계 사람들은 힘이 결코 평화를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 약자는 약자대로 자신의 정의를 주장할 수 있는 극단적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았다. 테러가 끔찍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더 커다란 비극의 사막일 뿐이라는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리나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한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다. 그러나 불행으로 가득 찬 가정은 모두 그 나름대로 이유 때문에 불행하다. 인간의 역사는 이유 있는 불행을 선택한 쪽으로 진행되어 온 듯하다. 이유 없는 전쟁과 사륙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어느 싸움도 생명을 죽여야 할 만큼 충분한 이유를 가진 적은 없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재앙 원인이었다. 이유 이면에는 이해와 명분의 충돌, 언제나 숨어 있었다. 강자의 힘은 늘 약자의 불만과 저항을 불러왔다. 약자 역시 무자비해져야 할 훌륭한 이유를 가지게 된다. 이유와 이유 사이에서 늘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것은 생명이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죽어야 할 이유에 묶여 희생되었다. 군국주의에 대한 충성의 이름으로 일본의 청년들은 가미가제가 되었다. 성전의 이름으로 자살 특공대가 만들어졌고 애국의 이름으로 미국의 보복과 응징이 자행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테러에 대한 인류의 고귀한 투쟁이라는 정당화를 거쳐 더러운 전쟁으로까지 전락하고 있다. 국가와 민족, 계급과 집단, 종교와 문명 같은 사회적 실체가 주는 집단적 엑스터시 속에서 개인의 사고는 무력해지고 비극적 집단 대치 속에서 적에게는 죽음을, 우리에게는 신의 가오스 속의 승리를 외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평화는 깨지고 어처구니없는 비극적 어리석음은 되풀이된다. 그래서 칼 만하임 같은 사람은 우리에게 사회적 실체에 묶이지 말고 그 대신 존재라는 더 크고 풍요로운 곳으로 나아가라고 권유했던 것이다. 문명의 이름으로 자행된 야만 속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은 자유와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는 아주 가느다란 실줄기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칼 마나임과 달라이 라마 같은 이들의 생각에 동의한다. 생명과 자유에 대한 개개인의 치열한 내적 성찰과 변화 없이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이것은 어렵고 먼 길이지만 유일한 길이다. 예전에 나는 평화란 전쟁이 없는 것, 다툼과 싸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젊었을 때 내게 평화란 어쩐지 무기력한 무엇이었다. 그때 나는 좀 더 치열하게 살고 싶었다. 그때 내게 평화란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하는 그저 물 같은 단어였다. 더욱이 그것은 나의 일상과 별 관계가 없어 보였다. 평화는 일요일 아침 늦게까지 잠자리에 머무는 조금 게으른 휴식이다. 평화는 아직 햇볕에 데워지지도 않은 청량한 아침 공기 사이로 잠시 산책을 나서는 것이다. 평화는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는 것이다. 평화는 조용한 숲길 속에서 문득 새 한 마리가 내는 날갯짓 소리다. 평화는 갓 젖떨어진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제 키보다 높은 계단 한 칸을 온 힘을 다해 기어오르는 것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것이다. 평화는 오후에 책장에 떨어지는 햇빛이다. 평화는 어린아이의 눈망울이고 가을 들녘이다. 평화는 아주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이다. 평화는 무엇보다 모든 생명체들이 그들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게 하는 아름다움이다. 평화는 자기 자신을 찾아 돌아가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인내와 확신이다. 평화는 한 번도 갈 길을 의심하지 않고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저 바쁘기만 한 작고 평범한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한 사람이지만 지금 내 자리에서 참으로 작은 평화 하나라도 유지하고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평화에 대한 어떤 희망이 남아있겠는가? 평화는 천천히 걷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걷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은 땅과 교감이다. 흙은 생명이다. 소채를 키워내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과일을 익게 한다. 동물이 걷는 것은 그 생명력과 만나는 것이다. 아스팔트로 덮여있지 않은 자연의 길을 천천히 걸으며 마치 흙 속에 뿌리 내리듯 그렇게 천천히 걸으며 땅의 기운을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걷는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생각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걷는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육체가 허용하는 적절한 속도로 걸을 때 우리의 정신은 편안하다. 가장 생각하기 좋은 속도다. 속도가 빨라지면 조급해진다. 통제할 수 있는 속도를 조금씩 벗어날 때마다 조금씩 더 불안해진다. 불안은 무한한 확대되고 하나의 엑스터시가 되어 미래를 잃게 된다. 작가 밀란 쿤데라의 느림이라는 소설 속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난 쪽의 작은 등이 깜빡거리며 자동차 전체가 조바심의 전파를 보내고 있다. 저 운전사는 나를 추월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맹금이 참새를 노리듯이 그 순간을 노리고 있다. 아내의 베라가 내게 말했다. 이제 느림은 아주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가장 부유한 사람만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되고 말았다. 알제리 출신 프랑스 경제학자인 자크 아탈리는 느림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난한 시대의 태보, 하이퍼 계급 안에서 유행하는 자기 컨트롤 미학이라고 말한다. 커다란 톱니바퀴에 물린 작은 톱니바퀴에게 느림이란 없다. 느림은 큰 톱니바퀴만이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의 효율성이라는 덫에 걸린 사람들에게 느림이란 가당치 않은 것이다. 오직 톱니바퀴에서 풀려나 자신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만 느림은 창조적 에너지로 작용한다. 휴가조차도 전투적으로 보내야 하는 짧은 휴가밖에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느림은 너무도 멀리 있다. 요즘 TV 채널을 장악하고 있는 사극은 느림이 세계에 대한 향수이며 불확실한 것에 대한 저항이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느긋한 곳 속에서 전개되는 긴장과 갈등이다. 시청자는 마음속에서 사극 속에 나오는 긴장과 위기가 결국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미 알고 있다. 시청자가 답을 이미 알고 있는 현인이 되어 느긋하게 긴장과 위기를 즐기게 해주는 것이 사극의 매력이다.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상작용이다. 그러나 우리는 복고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과거 속의 위안을 통해 미래에 도착할 수 없다. 천천히 걷는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도 느림의 혜택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거의 유일한 현실적 방법이다.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터득할 필요가 있다. 방법이라기보다는 정시적 자세가 중요하다. 작은 습관을 만들어서 그 습관이 일상의 일부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자. 새로 만들어낸 습관이란 변화 속에서 그 변화를 지속하게 하는 관성이니까. 그러자면 자신의 자동차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 가능하면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 서울 시내를 다닐 때 나는 주로 지하철을 이용한다. 그리고 종종 버스를 이용한다. 그리고 택시도 가끔 이용한다. 내 차를 타고 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내 차란 없고 가족의 차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30분은 어딘가를 걷게 된다. 어딘가라는 그 말 속에는 다른 현실이라는 느낌이 있다. 일상의 지루함을 달래는 어떤 느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디를 가기 위해 어느 거리에 있는 것, 그리고 그 거리를 걷는 것 역시 내 삶의 어떤 풍경이다. 영화 닥터 지바고 속에 볼만한 풍광이 많다. 그 가운데서도 내게 잊혀지지 않는 광경 하나는 영화의 거의 마지막에 지바고가 눈 쌓인 거리에서 쓰러져 죽는 모습이다. 전차에서 그는 나라가 길 위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털모자를 쓰고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간다. 전차에서 내린 지바고는 가슴을 부여잡고 뒤에서 라라를 부른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쓰러진다. 그녀는 몸을 꼿꼿이 세우고 조금 빠른 듯한 걸음으로 단호하게 주위를 돌아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간다. 이윽고 그는 쓰러지고 라라의 뒷모습을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다. 그 길 위에 있는 인생의 한때가 어찌 가볍기만 하겠는가.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함으로 절정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지만 지도를 펴놓고 계획을 잡는 것, 그리고 기차를 타고 혹은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배낭을 메고 걷는 것 역시 여행이 집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혹은 일을 보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순간 우리는 가벼운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라. 천천히 걸으려면 넉넉한 시간에 나서야 한다. 예전에 나는 약속 시간에 일찍 도착하는 걸 싫어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먼저 나와 기다리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게 최근에 깨달은 것인데 조금 넉넉하게 나오면 더 천천히 걸을 수 있다. 일찍 나와도 약속 시간보다 불필요하게 일찍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일찍 나와야 천천히 거리를 걸으며 느긋한 햇살도 마음의 여유도 느낄 수 있다. 아무 때나 근무를 하다가도 조용히 나와 10분쯤 걷다 들어가도 좋다. 별 눈치 주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시간을 내라.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와 창문에 갇히지 않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습관을 들여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잠시 화장실에 간 것처럼, 잠시 커피 한 잔 뽑으러 간 것처럼 그렇게 증발해라.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은 일탈은 가슴을 자유롭게 하는 두근거림이 있다. 한낮 찬란한 시간에 누구의 허락도 없이 빠져나온 10분은 그대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한나절 좋은 기분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준다. 거리를 걸을 때는 아무 할 일 없는 건달처럼 걸어라.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걷다 보면 보이지 않던 여러 가지를 보고 느낄 수 있다. 지하도 입구에서 찹쌀떡 한 뭉치를 팔고 있는 할머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게 된다. 줄지어 서 있는 가로수들이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말없이 그렇게 다리 앞에 서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한 녀석이 옆에 서 있는 여자 나무에게 춤을 추자고 한다. 웬일인지 그 여자 나무는 머리를 흔들며 거절한다. 그래도 자꾸 치근거린다. 바람이 불자 그들은 화해하고 함께 춤추기 시작한다. 가로수 몇 그루와 사귀어도 걷는 맛이 배가 된다. 쓰다듬어 주고 말도 걸어보고 이름도 지어주어라. 거리에 서 있는 건물에도 얼굴과 몸매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대강 보면 어느 거라고 비슷비슷하다. 그러나 자세히 알면 어느 거라고 다 다르다. 거리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다. 어떤 특별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운명처럼 우리의 삶을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함께 공존할 때 평화는 깃드는 것이다. 걷는 것에 좀 익숙해지면 걷기를 즐기게 된다. 일주일에 한 번은 산에 가라. 그렇게 못하면 2주일에 한 번은 가라. 그렇게도 못하면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가라. 한국은 산이 아름다운 나라다. 어디에 살든 1시간 안에 아름다운 산 어귀에 닿을 수 있다. 자연 속에 들어가 신의 창문을 통해 그 경이로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몸도 마음도 싱싱해진다. 한국에 살면서 산에 가지 못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다. 나는 10년째 북한산에 다닌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아름다운 산속으로 들었더니 이제 500번 이상을 다녀오게 되었다. 그래서 매혹적인 붉은 소나무 몇 그루가 몸을 뒤틀어 오르고 그 밑에 넓고 깨끗한 바위가 있는 조망 좋은 쉴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봄에 진달래가 밭을 이루는 곳도 알고 있고 어딘가 눈이 제일 늦게 녹는지도 알고 있다. 오솔길마다 내 자취를 느낄 수 있다. 산에 가서 걸을 때도 천천히 주위의 경관을 완상하며 걷는 것이 좋다. 산에 처음 온 사람들은 산에 압도당한다. 그래서 작은 봉우리만 올라도 야호한다. 자신의 신체적 왕성함을 확인하기 위해 아주 빨리 걷는다. 산을 마치 땀을 쭉 빼야 하는 헬스클럽처럼 생각한다. 혹은 맛있다 하며 싸가지고 온 음식을 왁자지껄 즐기는 곳으로 여긴다. 산은 운동도 피크닉의 대상도 아니다. 산은 산 그대로다. 거대하고 육중한 생명 그 자체, 바로 자연인 것이다. 산에 가는 것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이 되는 것이다. 오솔길을 돌아 그 푸른 숲속으로 들으며 푸르름의 일부가 되어 묻히는 것이 산에 드는 법이다. 돌아오는 길에 몸과 마음에 그 푸른 산 내음을 조금 담아가지고 속수로 나오는 것이 바로 산행이다. 다친 늑대가 호젓한 곳에서 상처를 치료하듯 우리도 바스라진 마음을 들고 들어가 잠시 호젓한 곳에서 그 푸르름으로 적셔 나오는 것이 바로 산인 것이다. 어디를 걷든 걸을 때는 걱정거리를 놓아두고 가라. 고민은 책상과 서류 위에, 돈을 내라는 고지서는 탁상 어딘가에 놓아두고 밖으로 나와 걸어라. 며칠 안에 질 것이지만 오늘 피어있는 꽃은 아름다움의 절정에서 자신을 움츠러지지 않는다. 감사하라. 그대가 이 세상에 있음에 대해. 오늘 세상을 등져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날임을 또한 생각하라. 많이 걸어라. 자연 속을 걸을 수 있도록 애를 써라. 나무와 흙길은 아주 천천히 걸어라. 접지를 통해 물리적 생명력을 받아들이고 사고를 통해 정신적 수면을 막혀먹게 하는 것이 곧 걷는다는 것이다. 천천히 자연 속을 걷는 것처럼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없다. 자연은 호흡하고 움직이며 또한 고요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이렇게 온다.